근데 자기 배려 그러면은 어떤 연상이 떠오르세요? 자기를 소중히 돌보고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 발전시키는 이런 게 자기 배려입니다. 자아의 본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란 게 뭔가 나. 저 질문은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던진 질문이에요. 혹시 나라고 믿는 게 그냥 가짜가 아닐까? 내지는 진짜 내가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실체로서 고정된 본성을 가진 나라는 건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뭔가는 있지만 늘 고정돼 있고 늘 똑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불변하는 나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근데 일단 자기 자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성격이 어떻고 내가 장점이 뭐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지의 상태를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그러지. 근데 그 겸손함이 아니라 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의 무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어떤 분야를 모르는지를 더 잘 알게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질문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공자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학문이다. 이게 저 무지의 지혜하고 통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먼저 얘기한 맥락은 저런 겁니다. 일단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걸 전제해야 배움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알을 저는 좀 구분하고 싶은데 제 책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나에 대해 잘한다.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왜?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뭐 나 자신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뭐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충고하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지죠. 굉장히 나르시시즘이나 자기애로 빠지기가 쉬운 타입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이거 완전한 무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부의 필요성도 안 느끼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은 거죠. 근데 세 번째 알면 뭐냐면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자기에 대해서 안다든지 아니면 평소 익숙한 표정인데 갑자기 거기서 뭔가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는 것도 있다. 발견된 인식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가장 권장하는 건데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정확히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배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로만 유명하지만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실제로 자기 배려를 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배려 그러면은 어떤 연상이 떠오르세요? 자기를 소중히 돌보고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 발전시키는 이런 게 자기 배려입니다. 몸이 아닌 영혼에 대한 배려라고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신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발을 고칠 거 아니에요? 신발의 구조를 모르면 신발장이가 아니면 신발을 못 고치겠죠. 그것처럼 나에 대해서 모르면 나를 배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성찰하고 이래야지 뭔가 자기 발전이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뭐 세상의 일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소유냐 존재냐,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으셨을 책인데 딱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유를 지향하는 삶, 또 하나는 존재를 지향하는 삶. 우리한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은 소유를 곧 자기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 소개해 보세요. 그럼 저는 뭐 대치동에 살고요. 차가 뭐가 있고요. 자식은 누가 있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걸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소유의 삶이라는 거죠. 소유의 삶에서는 보이는 나를 굉장히 신경 써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많이 일치하죠. 한국은 정말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회입니다.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행도 금방 지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자기를 안 좋게 보이는 걸 극도로 경계를 하죠. 결국은 타자의 욕망에 우리가 지배받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존재의 삶은 뭐냐면 향유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유냐 존재냐를 언제 우리가 구별하냐면 어디 경치 좋은 데 놀러 가면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진을 찍는 게 여행의 목적처럼 돼버려요. 야, 저기 가서 꼭 인증샷 하나 찍어야 돼. 좀 향유보다 우리는 점점 더 보여주는 데 익숙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참 불행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알려고 하는 필요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가 책 보고 뭐 이렇게 강의 듣고 이런 것만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글을 써본다든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해본다든지 끊임없이 배우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어의 구절이 그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거. 하기 싫지 불렬로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부는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공부가 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공부 그러면 외국어나 뭐 이렇게 법률이나 무슨 자격증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 공부는 평생 계속돼야 되는 거고, 그 공부에는 성찰과 자기 배려라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자기 배려를 위해서 먼저 자기에 대한 무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의 삶보다는 존재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 근데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소유의 삶, 남과 비교되는 삶, 그리고 보여주려고 하는 삶으로 자꾸 가는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존감, 알매 좀 철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제 오늘 강의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